아닙니다. 해외 직구로 어렵게 구해야 하는 건강기능식품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을 모른 채 지나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부엌 구석 어디에나 있는 아주 평범한 뿌리 생강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강 한 톨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그리고 왜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집에 생강이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말했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비싼 보충제를 찾고 해외에서 유행하는 슈퍼푸드를 주문합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건강의 비밀은 우리 손안, 바로 부엌 속 자연의 재료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한 분의 인생을 통해 직접 보았습니다. 부산 근교의 조용한 마을에 사시는 한 할머니, 올해 93살이 되셨지만 지금도 직접 밥을 짓고 장을 보십니다. 병원에 다니지 않고 약도 거의 드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유전이 좋은가 봐요. 하지만 그분의 비결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은 한 습관, 매일 아침 찐 생강 3조각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순자 할머니가 어떻게 이 작은 습관 하나로 40년 넘게 병 없이 살아오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근교의 작은 마을. 낮에는 갈매기 소리가 들리고 밤에는 파도 소리가 살짝 스며드는 곳. 그 마을에 사는 93살의 이순자 할머니는 오늘도 새벽이면 가장 먼저 부엌에 불을 켜십니다. 밥을 짓고 된장을 풀고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시죠. 거동이 조금 느릴 뿐 모든 걸 직접 하십니다. 간병인도 약봉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할머니는 이렇게 웃으십니다. 나는 병원 대신 시장으로 다녀요. 그게 내 비결이에요. 하지만 지금의 건강한 모습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할머니가 60을 넘겼을 때만 해도 늘 병원 문을 드나들었습니다. 위가 자주 쓰리고 무릎이 시리고 밤에는 손발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땐 약을 끊을 수 없었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죠. 할머니는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의 한 노점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매일 생강을 조금만 찌어 드세요. 그게 몸을 살립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살아온 할머니는 그 말을 무심코 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에 있던 묵은 생강을 꺼내 작게 썰고 찜기에 넣어 쪄보았습니다. 김이 오르는 냄비에서 퍼져나오는 향은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아침 찐 생강 3조각이 할머니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속이 편해졌고 한 달이 지나자 손끝이 따뜻해졌습니다. 겨울에도 발이 시리지 않았고 봄이 오기 전 감기 한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좋으니까 계속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나 보니까 그게 내 몸을 살린 거더라고요. 지금 할머니는 주변 사람들에게 종종 작은 유리병을 나누어 줍니다. 안에는 노릇하게 찐 생강이 달콤한 향을 품고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루 2쪽만 드세요. 따뜻하게 살아요. 받은 사람들은 놀랍니다. 정말 이게 다예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하십니다. 네, 근데 이걸 하루도 안 빠지고 40년 해보세요. 그때 알게 돼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약과 치료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단순한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생강 한 톨이 어떤 약보다 오래도록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바로 저를 새로운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생강이라는 뿌리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 그리고 그것이 왜 나이 들어서 더 필요한지, 그럼 이제 저 같은 의사가 왜 생강을 다시 보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작은 뿌리 하나가 과학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내과 의사로 평생 환자 곁에서 살아왔습니다. 몸이 아프면 약을 처방하고 검사 수치를 보고 약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뒤 저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낯선 질문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약만이 사람을 고치는 걸까? 할머니의 건강은 특별한 약도 거창한 치료도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단지 매일 부엌에서 생강을 찌고 그것을 꾸준히 드셨을 뿐입니다.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손발을 따뜻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의학은 병을 고치는 기술이지만 습관은 몸을 지키는 지혜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버린 부엌 한켠의 생강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강이 왜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전통과 현대 과학의 눈으로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생강은 단순히 음식의 향을 살리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한의학과 세계 여러 전통 의학에서 생강은 몸을 덮이는 뿌리, 즉 안에서부터 건강을 지켜주는 자연의 약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생강 속에는 진저올진저, 과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을 잘 전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특히 좋습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찐 생강을 8주간 꾸준히 섭취한 중년층 참가자들은 면역세포인 백혈구의 활동이 평균 12% 이상 높아졌고 혈압과 공복 혈당이 모두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생강의 효능은 단지 전통의 지혜가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 가능한 결과였던 셈입니다. 또한 생강을 찌는 과정에서 진저올의 일부가 쇼가올로 바뀌는데 이 변화가 바로 매운맛은 줄이고 흡수력은 높이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생생강보다 찐 생강이 위에 부담이 적고 몸속 깊이 천천히 따뜻함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은 이런 변화를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생강차를 끓이고 김치나장에 생강을 넣으며 몸이 냉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켰습니다. 그 전통의 지혜가 오늘날 과학의 언어로 다시 확인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강은 비싼 약도, 특별한 수입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 몸의 온도를 회복시키는 힘, 그리고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순환과 면역을 조용히 지켜주는 가장 오래된 친구의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찐 생강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주는지 5가지 효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찐 생강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지 50세 이후의 몸이 왜 이 뿌리를 좋아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5가지 효능은 실제로 제 환자들과 수많은 어르신들의 삶에서 직접 확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뭐는 이치,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손발 냉증을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탄력을 잃고 혈류가 말단까지 잘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늘 손이 차고 잠자리에서도 발이 시려 쉽게 깨는 분들이 많습니다. 찐 생강은 자연스러운 온열 효과를 주어 몸을 속에서부터 덮입니다. 쇼가올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겹겹이 옷을 입지 않아도 몸이 은은히 따뜻해집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세 박 여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찐 생강 2쪽을 먹고 나가면 장갑을 안 껴도 손끝이 시리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생강은 몸의 순환을 회복시켜주는 천연 난로입니다. 물의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가 아파오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는 관절 주위의 미세한 염증 때문입니다. 찐 생강 속의 진저올과 쇼가올은 천연 항염 성분으로 작용하여 이 염증 반응을 가볍게 진정시켜 줍니다. 저 역시 무릎 통증으로 아침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들었는데 2달 동안 꾸준히 찐 생강을 먹고 나서부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처럼 뻣뻣하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따뜻함이 관절 안쪽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면역력을 높이고 감기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합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의 반응이 느려져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생강은 면역세포의 활동을 도와 외부 침입에 빠르게 대응하게 합니다. 특히 찐 생강은 위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백혈구와 NK세포의 활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찐 생강을 섭취한 그룹이 일반 생강차를 마신 그룹보다 면역 반응 지표가 1.5배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강은 항생제보다 안전한 자연의 방패라고 불립니다. 단도, 소화를 돕고 복부, 팽만감을 줄여줍니다. 50세가 넘어가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위액 분비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나면 더부룩하거나 트림이 자주 나오는 분들이 많죠. 찐 생강은 위를 따뜻하게 해 위액 분비를 도와주고 소화를 촉진해 식사 후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제가 알고 지내는 73세 장모님은 아침 식사 전에 찐 생강 3조각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요즘 밥이 정말 맛있게 느껴져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하루의 활력을 바꾸는 겁니다. 혈당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시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한국영양과학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찐 생강 2조각을 12주간 꾸준히 섭취한 중년층은 평균 당화혈색소 HbA1가 0.4포인트 낮아졌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줄고 좋은 HDL이 약간 늘었습니다. 이건 생강이 약을 대신한다는 뜻이 아니라 약과 함께 쓰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든든한 보조수단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5가지 효능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식사 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서서히 따뜻해지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찐 생강은 우리 몸속에서 말없이 일하는 조용한 친구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찐 생강을 어떻게 해야 제대로 만들고 영양소를 잃지 않으며 오래도록 먹을 수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찐 생강을 가장 영양소가 풍부하게 맛있게 만드는 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사실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특별한 도구도 요리 실력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조금의 정성과 깨끗함, 그리고 정확한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머리 잊지, 생강 고르기. 먼저 좋은 생강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껍질이 단단하고 향이 진한 묵은 생강을 고르세요. 햇생강은 부드럽지만 영양소가 적고 묵은 생강은 진저올 함량이 높아 몸을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가능하면 화학약품을 쓰지 않은 국내산 생강을 권합니다. 수입 생강은 보존제나 잔류물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요. 유리 세척하기. 생강은 흙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깨끗이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큰 대야에 물을 받고 천일염 1스푼과 베이킹소다 반 스푼을 풀어 생강을 10분 정도 담가 두세요. 그 다음 솔로 틈새를 부드럽게 문질러 먼지와 흙을 없애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껍질을 벗기지 않는 것입니다. 생강 껍질에는 열을 내리고 해독을 돕는 정유 성분이 들어있어 속의 매운 성질과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찌기. 깨끗이 씻은 생강은 물기를 닦고 찜기에 올립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중약불로 줄이고 생강을 12분에서 15분 정도 찝니다. 너무 오래 찌면 향이 날아가고 너무 짧으면 매운맛이 남습니다. 가장 좋은 시점은 코끝에 부드럽고 달콤한 생강향이 피어오를 때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진저올이 쇼가올로 바뀌며 흡수력이 높아지는 순간입니다. 찜이 끝나면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고 생강을 꺼내 자연스럽게 식히세요. 껍질이 반짝이고 손으로 만졌을 때 부드럽지만 무르지 않은 정도가 딱 좋습니다. 자르고 보관하기. 식힌 생강은 두께 2-3mm 정도로 얇게 썰어주세요. 너무 두꺼우면 말리기 어렵고 너무 얇으면 부서지기 쉽습니다. 하루 안에 드실 분은 밀폐 용기에 넣어 냉장 보관하면 충분하지만 일주일치 이상을 준비하신다면 살짝 말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햇볕이 부드러운 날에는 통풍이 잘 되는 채반에 펼쳐 2-3시간만 건조시키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이 방법만으로도 영양소는 충분히 살아있고 몸에 부담 없이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찐 생강 2-3조각이면 하루 종일 속이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완성된 찐 생강을 더 오래, 더 맛있게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단맛을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한 대체법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찐 생강은 바로 먹어도 좋지만 조금만 신경 쓰면 1년 내내 향과 효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내 몸에 맞게 보관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월이, 절임 방식, 가장 대중적이고 맛있는 방법. 전통적으로는 생강을 식초와 설탕에 절이는 방법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드럽고 새콤달콤한 맛이 나서 매일 아침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비율은 생강 1, 설탕 1, 식초 2. 예를 들어 생강 100기이면
설탕 100기, 식초 200ml가 필요합니다. 병은 반드시 끓는 물에 소독해 말리고 아래에 설탕 한 겹, 생강 다시 설탕을 얹은 뒤 식초를 부어 완전히 잠기게 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면 향이 은은하게 베어 먹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당뇨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설탕을 생략하세요. 그 대신 식초만으로 절이거나 조금의 스테비아나 야자당으로 대체해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건조 보관, 단맛을 피하고 싶을 때 단맛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자연 건조 방식을 추천합니다. 찐 생강을 얇게 썰어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하루 정도 말리면 겉은 살짝 마르고 속은 촉촉하게 남습니다. 이 상태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3주 이상은 거뜬합니다. 먹을 때는 따뜻한 물에 한두 조각만 넣어 차로 드세요. 맵지 않고 속이 아주 편안할 겁니다. 생강을 절이든 말리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완벽하게 만드는 것보다 매일 아침 손이 기억하도록 습관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찐 생강이 꼭 필요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심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생강도 내 몸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찐 생강이 꼭 필요한 분들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께 권합니다. 50세 이상, 손발이 차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분, 소화가 약해져 더부룩함, 변비, 식욕 저하를 자주 겪는 분,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지만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고 식습관을 조금 더 건강하게 바꾸고 싶은 분, 이분들에게 찐 생강은 약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되찾아주는 부드러운 조력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 생강도 혈액을 묻게 하는 성질이 있어 약효가 겹칠 수 있습니다. 심한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는 분, 생강의 따뜻한 성질이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6세 미만 어린이, 소화기가 약하므로 어른의 감독하에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생강은 천연 재료이지만 몸의 반응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항상 자신의 몸을 관찰하고 필요할 땐 주치의에게 꼭 상의하세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실수로 찐 생강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3가지 흔한 오류를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강이 좋다길래 나도 매일 먹는데 이상하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사실 그 이유는 생강이 나쁘거나 효과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습관의 차이, 즉 사용법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3가지 실수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 빈속에 생강을 먹는 습관. 아침 공복에 생강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진다. 이 말 어딘가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생강의 매운 성분은 아직 깨어나지 않은 위를 자극해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생강을 공복에 먹을 경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 15-20분 뒤, 즉 음식이 위에 부드러운 보호막을 형성한 뒤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생강의 진저올과 효가올이 부드럽게 흡수되어 몸을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작은 시간 차이지만 그 효과는 전혀 다릅니다. 둘째, 젖은 상태로 바로 절이거나 보관하는 것. 많은 분들이 찐 생강을 식히자마자 식초나 설탕에 넣어 절이곤 합니다. 하지만 이때 생강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며칠 안에 흰 곰팡이가 생기거나 냄새가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생강의 정유 성분이 파괴되고 좋은 향과 영양이 사라져 버립니다. 기억하세요? 생강을 찐 뒤에는 완전히 식히고 말린 후에 절이거나 병에 담아야 합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에 2-3시간만 두면 충분히 마를 수 있습니다. 병 역시 끓는 물에 소독해 완전히 말린 다음 사용하세요. 이 2단계만 지켜도 생강은 한 해 내내 향긋하고 깨끗하게 보관됩니다. 셋째, 효과를 믿고 너무 많이 먹는 것. 건강에 좋다는 말은 때로 사람을 서두르게 만듭니다. 2쪽이 좋다면 6쪽은 더 좋겠지. 하지만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과다 섭취하면 열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입안이 헐고 속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체질이 열이 많은 분은 이런 반응이 더 빨리 나타납니다. 적당한 양은 하루 2, 3조각, 그것도 꾸준히입니다. 조금씩 매일 반복하는 것이 한 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기억해야 할 3가지. 빈속에는 금물자 식후 15분 후에 물기는 완전히 제거, 소독된 병에 보관, 많이보다 꾸준히, 하루 2, 3조각. 이 3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 찐 생강의 효능은 훨씬 오래 안정적으로 이어집니다. 건강은 언제나 더 많이가 아니라 더 바르게에서 시작됩니다. 생강은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사용하면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줍니다. 이 작은 뿌리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 루틴 속에서 믿음직한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약속으로 바꿔볼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아침마다 찐 생강 2조각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생강은 단지 음식의 향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돌보는 오래된 친구라는 것을요. 그 친구를 매일 아침 불러내는 일, 그게 바로 찐 생강 한 조각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야기는 생강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젊을 때처럼 밤새 일할 수도 없고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도 하죠. 그래서 더더욱 필요한 건 매일 스스로를 돌보는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찐 생강 2, 3조각은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의 첫 따뜻한 물 한 잔처럼 그 한 모금이 위를 달래고 손끝을 덮이며 오늘도 나는 괜찮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사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건 거창한 치료나 비싼 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행동의 힘이라는 것을요. 이순자 할머니가 40년 동안 지켜온 그 습관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시장을 다니고 손주들에게 반찬을 만들어주며 오늘도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강 덕분에 나는 내 손으로 밥을 짓고 살아. 그 목소리에는 자립의 자부심과 감사가 묻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스스로를 위해 어떤 약속을 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단 한 줄만 남겨보세요. 나는 내일부터 찐 생강 2쪽을 먹겠습니다. 혹은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생강으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약속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에게 보내는 다짐입니다. 이 작은 문장이 매일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며칠만 지나면 손끝이 따뜻해지고 한 달이 지나면 잠이 깊어지며 몇 달 후엔 병원 대신 산책길을 더 자주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건강은 그렇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혹시 주변에 손발이 늘 차거나 소화가 약하거나 혈압과 혈당으로 걱정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평생 건강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나눌수록 커지고 좋은 습관은 함께할 때 오래갑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위한 작은 지침입니다. 만약 현재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질환이 있으시다면 생활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남은 날들을 더 따뜻하고 더 가볍고 더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엌에서 피어오르는 생강향처럼 매일의 삶도 그렇게 은은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찐 생강처럼 몸을 덮이고 마음을 밝히는 또 다른 자연의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잊지 마세요. 건강은 매일의 한 조각 습관에서